죽었어야 했는데, 원래 좀비가 그렇잖아요. 좀비는 죽은 사람이잖아요. 죽은 사람인데 살아나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것처럼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살아있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나? 약간 이런 생각?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감정이 조금 격양된 관계로 기사 내용을 녹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기사는 2015년 5월 29일 날 작성된 기사이고요. 검찰 30대 남자 예비 순경 강제 추행 후 무고한 영화감독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. 기사 내용을 읽겠습니다. 1일 인권 강사로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 예비 경찰을 유혹해 유사 성관계를 맺은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남자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.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와 강제 추행 및 폭행, 협박의 혐의로 독립영화감독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.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청구하였다.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진행된 인권 강의의 1일 강사로서 피해자 이모 씨를 처음 만나 호감을 갖게 됐다. 같은 해 12월 이 씨가 순경 시험에 합격하자 박 씨는 시험 합격을 축하해 주겠다며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. 자정을 넘는 시간 술에 취한 이 씨는 자신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간 박 씨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덥다면서 상의를 모두 벗은 뒤 이 씨에게 치근대기 시작했다. 박 씨는 이 씨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지만 이 씨는 거부했다. 이후 술에 취해 이 씨가 졸고 있자 박 씨는 이 씨의 바지를 내리고 이 씨를 자극해 결국 유사 성관계를 맺었다. 박 씨의 지독한 스토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. 잠에서 깨어 이 씨가 없는 것을 발견한 박 씨는 곧장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혼자 버리고 가다니 나빠, 미워,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할 거야 라고 말했다. 이때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씨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빼앗아 박 씨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자 박 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. 그 남자는 없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여경을 보내달라며 허위 신고를 했다. 나흘 뒤 방배경찰서를 찾아간 박 씨는 신고 내용에 맞춰 허위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. 자신이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 2시경 눈을 떴는데 발가벗겨져 있었고 항문 주위에 통증이 느껴졌고 실눈을 떴는데 이 씨의 얼굴이 보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. 열흘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찾아온 이 씨에게 박 씨는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사귀자고 제안했다. 이후 며칠 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씨를 강제 추행했다. 박 씨는 이 씨에게 경찰하지 말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제안했지만 이 씨가 계속 거부하자 내거 할래 아님 처벌받을래 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수차례 뺨까지 때렸다. 이후 한 달여 동안 박 씨의 협박은 계속됐다.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핵폭탄 날려요? 기자들 집에 몰려가고 그러고 싶어요? 사람 생피력 시키는 거 한순간이에요. 라던가 경찰은 어쨌든 못한다. 조직 내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어렵다는 거 잘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했다. 마지막에는 이미 언론사와 인터뷰를 마쳤고 자신이 방송에 나가는 날 자살할 거라며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 자료는 유서에 적어놨다.
이제 악연을 끝내자라는 문자를 남겼다. 검찰은 지난 20일 박 씨를 구속, 보강 수사를 벌인 뒤 20일 재판에 넘겼다.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너무 피해를 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기사를 보니까 뭐 학교폭력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실 근데 뭐 그 피해 사실이 진짠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죠.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니까. 근데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이력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주는 시선이 안 그래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인데 더 달갑지 않을까 봐 저는 무서워요. 그래서 사실은 7월 20일부터 시작된 스토킹 행위였지만 오늘날까지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'아 이건 정말 선을 넘는다. 정말 도를 넘었다.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.'라는 판단 하에 결국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와 살다 살다가 '내가 이런 사람도 다 만나 보네.' 싶더라니깐요 진짜로.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냐고 진짜. 살면서 여러분들 범죄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.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걸 또 내가 해낸다. 이 정도면은 내가 인복이 있는데 약간 랜덤으로다가 있는 건가? 아니 너무 중간이 없어. 중간에 인복이 없고 너무 좋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나쁜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희한하죠? 그렇다고 내가 스토킹 당한다 해가지고 막 뭐라 해야 되지? 방송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일도 안 하고 막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을 순 없잖아요. 저도 제 갈 길 가야죠. 그래서 무서운 마음 꼭 참고 방송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진짜 무서워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중을 알고 나니까 더 소름이 끼치고 더 무서워. 진짜 찐 범죄자잖아요. 그러니까 징역이라는 선고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를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. 여러분들은 성범죄자가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요? 그러니까 성범죄 이력이? 나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가? 난 전혀 모르겠어. 그게 일반적인 거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선의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연락이라든지 뭐 아니면 나를 도와주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연락을 저는 거절하지 않거든요. 혜림 씨죠? 맞습니다. 누구시죠? 아, 네, 그 소개로 연락드려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통화 가능하실까요? 아, 네,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6년 동안 학폭을 당했어요. 네, 지금은 이제 그 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이나 그런 것들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일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. 네, 어떻게 보면 예림 씨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폭로를 하게 됐던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네, 같이 좀 협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. 네. 어떤 협업을 말씀하시는지요? 그 일단 입법 과정 지금 그 법안 준비된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에 대해서 서명운동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상을 만들거나 네,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, 그 서명운동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. 재능 기부로. 네, 그래서 같이 학교폭력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네, 뭐 대구에도 계시고 좀 성인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네네. 그런 분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네, 우리가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네, 학교폭력 그 공소시효 폐지 관련된 내용도 네,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네, 저도 어쨌든 좀 국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민해 주시고 좀 연락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는 좋죠.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겠다잖아요. 뭐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니까
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으니까. 왜냐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노려.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빡빡빡빡빡빡 받아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이 사람은 나한테서 원하는 게 그건 거지. 내 이름 3글자. 왜냐하면은 자기 이름 3글자를 걸 순 없으니까. 자기는 성범죄자니까. 겠죠? 감히 예상하건대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느껴요. 저도 뭐라 해야 되지? 진짜로 찾아오면 어떡하지? 이런 게 아니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로.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?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지. 차라리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뭐라 하지. 왜 자꾸 엄한 제3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. 근데 앵간하면 잘 안 울어요. 울 만큼 울어 가지고. 저 처음 약 먹었을 때, 처음 정신과 병원 갔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진짜 그때는 일주일에 그냥 5일 다 울었어. 진짜로.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울고. 그때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나의 학교 폭력 이야기에 눈물이 흐르고 이러진 않아요. 근데 그런 건 있다. 지금 제가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.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. 이게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는 몰랐고 그리고 이거는 그 상대방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머리로는 너무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그 뭐라 해야지 안 되는 그런 거?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. 스토킹하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랐다라면은 이 스토킹한테 이런 행위를 당했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.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앞에 만났던 상대방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저한테 이제 뭐 절대 앞에 만났던 사람이 나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좀 말을 아프게 했긴 했어요. 그러니까 너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여튼 그런 비스무리한 말로 여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방송에서는 살아있는 생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생존자가 아니라 좀비였지 않나. 나랑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? 그런 생각?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나로 인해서 행복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마치 내가 좀비 같았어. 진짜로. 남을 물어뜯는 그런 좀비 있잖아요. 좀비는 좀비를 만들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안 좋은 기운이라 해야 되나? 약간 안 좋은 그런 거를 옮기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?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죽었어야 했는데 원래 좀비가 그렇잖아요. 좀비는 죽은 사람이잖아요. 죽은 사람인데 살아나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.
그것처럼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살아있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약간 이런 생각?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옆에 누가 있는 게 무섭고 막 관계를 가지는 게 너무 어렵고 뭐 친구든 뭐든 간에 주변에 사람이 오는 게 너무 무섭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혼자 갇혀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잘못한 거는 그 스토커가 잘못한 거는 진짜 너무 잘 알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만 아니었으면 나만 없었으면은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요새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, 진짜로. 내가 괜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로 괜히 살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.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죠. 다 필요 없고 네가 살아있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나만 없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방송 못했다.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.